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치매 가족력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밥도 잘 먹는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이야기의 딱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를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들으셨죠? 기억력도 아직 괜찮으신 것 같죠? 어제 드신 저녁 메뉴도 기억하시고, 손자 이름도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뇌는 우리가 이상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아주 조용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등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 싶은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이 오기 전 우리 뇌는 이미 수년 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이 자꾸 얕아지는 것,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은 것,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것. 이것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 그 신호를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바쁜 외래 진료실에서 의사는 5분도 이야기해줄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2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보아온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억지로 데려왔다고 하셨죠. 나는 멀쩡한데 왜 여기 데려왔냐고 화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이미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소 5년 전부터 시작된 변화였어요. 그분이 오시기 5년 전에 잠들기 전 딱 몇 가지 습관만 바꾸셨더라면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뇌를 깨우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돈도 안 들고, 약도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둘째, 마지막에는 뇌를 살리는 특별한 취침 전 루틴을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셋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뇌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녁에 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끝까지 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놀라운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73살 최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간단한 기억력 검사에서 경계선 수치가 나왔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고요. 취침 전 루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어요. 1년 후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뇌가 나이가 들면서 굳어가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비결이 왜 효과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뇌를 수돗물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호스는 물이 팡팡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된 호스는 어떻습니까? 안이 좁아지고 굳어지고 물이 가늘게 나오죠. 우리 뇌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낮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밤에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정말 바쁘게 일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신경세포를 수리합니다. 이걸 집에 비유하면 자는 동안 청소부 아저씨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쌓입니다. 뇌 안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 독소 중 하나가 바로 치매와 관련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뇌 속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찌꺼기가 쌓이지 않으려면 잠자는 동안 뇌 청소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 청소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굳어가는 뇌를 깨우는 3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잠들기 1시간 전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누워서 뒤척이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더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시죠. 그런데 가장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에어컨을 더 틀거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이 잠에 빠져들려면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체온 하강은 몸 표면, 즉 손과 발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납니다. 손발이 따뜻해야 열이 밖으로 잘 나가고 그러면 몸속 깊은 곳에 체온이 내려가면서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신호를 받습니다. 이게 마치 라디에이터와 같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방 안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손발이 열을 내보내야 뇌가 적정한 수면 온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으세요. 발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열이 밖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뇌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깊은 수면에 더 빨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 뇌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그 작업이 바로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얕은 잠, 뒤척이는 잠에서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시간이 하루 1시간 부족해지면 뇌 속 아밀로이드 찌꺼기 제거 능력이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40%입니다. 그 1시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취침 전 발 온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숫대야에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거기에 발을 15분 담그시면 됩니다. 소금 한 꼬집을 넣으시면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수 찜질팩을 발바닥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으니 온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온도계를 써서 40도를 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비결, 잠들기 30분 전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하세요. 이걸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거야 항상 하잖아. 그게 무슨 비결이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경향이 커집니다. 자는 동안 특히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자신이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뭐가 문제냐고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코 안의 필터를 거치면서 따뜻해지고 촉촉해지고 먼지도 걸러집니다. 그리고 코는 숨을 들이쉴 때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일산화질소가 뇌로 가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뇌에 혈액을 더 잘 공급하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기능이 다 사라집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그 상태로 8시간을 자는 겁니다. 매일 밤 8시간씩 뇌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자는 것. 이게 몇 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에 이것을 하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코로네 박자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코로 6박자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 중에서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살짝 낮아지고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쉬워집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이 호흡법이 도움이 됩니다. 약과 함께하는 생활 습관으로 수면 중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실 때 베개를 약간 낮추시고 옆으로 주무시는 것도 코 호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누우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입호흡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진짜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반입니다. 다음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잠깐,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부모님 건강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습관보다 먼저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분,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꼬이는 분,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 분, 잠깐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둘러 보인 적 있는 분, 아주 최근에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긴 느낌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습관으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즉시 신경과나 응급실에 가셔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 혈전 용해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결, 잠들기 전 20분, 손가락과 손을 이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뇌에 좋다고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책을 읽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뇌가 너무 흥분하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뇌를 깨우되 흥분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지도에서 손이 차지하는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손은 뇌 전체 감각 처리 영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손이 움직일 때 뇌의 가장 많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손 하나가 이렇게 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쉽게 비유하면 뇌가 피아노 건반이라면 손은 그 건반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는 연주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을 사용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리듬 있고 정교한 움직임일 때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 즉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첫째, 손지압입니다. 왼손 엄지로 오른손 각 손가락 끝을 20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힘을 세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시원하다 싶을 정도면 됩니다.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뇌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손가락 박수입니다. 양손의 손가락끼리 짝짝 맞닿게 가볍게 두드리는 겁니다. 10번씩 3세트. 손뼉을 치는 것과 다릅니다. 손가락 끝끼리만 맞닿게 하는 겁니다. 셋째, 이것은 아주 쉬운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이나 물컵을 감싸쥐고 눈을 감고 그 온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행동이 뇌에 안정적인 감각 신호를 보내면서 수면 전 뇌정리 모드를 시작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위해 저녁에 스마트폰으로 뇌 훈련 앱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보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뇌에 좋다고 알려진 것 중에 저녁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는 뇌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뇌훈련이라고 표시된 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화면 자극보다 손과 몸의 물리적 자극이 훨씬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현재 약 9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전 단계에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2가지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수면 부족과 수면질 저하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이 자꾸 깨고, 새벽에 일어나고, 낮에 졸리고, 이런 패턴이 뇌 청소 기능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대화가 적은 어르신의 뇌는 훨씬 빠르게 퇴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비결 중 첫 번째 발혼효과, 두 번째 코호흡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세 번째 손자극은 뇌신경 활성화와 연결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과 생활 습관의 관계입니다. 혈압약,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약을 먹으면 됐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약은 질병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것은 약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약이 혈압을 잡아준다고 해서 뇌 혈액 순환이 최적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최적화를 만드는 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물을 잘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수분이 부족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는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혈류가 떨어집니다. 잠들기 전 물을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작은 컵으로 반 컵 정도, 실온의 물 혹은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뇌 신경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어르신들은 입맛이 없어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뇌신경세포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것들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드셔온 음식 중에 뇌 건강에 놀랍도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들기름이 그중 하나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 세대가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넣으셨던 것, 이게 단순한 맛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하나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익균이 있는데 최근 연구들은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맵기 된장찌개를 끓이셨던 것, 그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신경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콩밥, 콩국수, 두부찌개, 우리 선조들이 즐겨 드셨던 것들이 뇌를 지켜주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에 사시는 최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살 되신 최 어르신은 2년 전에 딸의 손에 이끌려 처음 오셨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는 사람 이름을 잘 못 떠올린다는 게 딸의 걱정이었습니다. 최 어르신 본인은 나는 멀쩡하다. 아들은 알아보고 손자 이름도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셔서 더더욱 안심하고 계셨죠. 그런데 정밀인지 기능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 장애경계선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상 범위 아래쪽 끝에 걸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혈당이 공복 기준으로 108이었어요.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혈압은 138에 86. 고혈압 진단은 아직 아니지만 혈압은 138에 86. 고혈압 진단은 아직 아니지만 이것도 경계선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의 저녁 습관을 들어보니 밤 9시쯤 드라마를 보시다가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에 깨서 침대로 옮기시고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 처방 전에 먼저 취침 전 루틴을 바꿔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끄시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손지압을 5분 하시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보고 싶으셨죠. 그런데 딸이 옆에서 같이 해드리면서 석 달을 지속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 오셨을 때 최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예전보다 맑은 것 같아요. 1년 후에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수치가 경계선에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혈당도 103으로 낮아졌고 혈압도 132에 82로 안정되었습니다. 완치가 아닙니다. 최어르신은 지금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지켜낸다는 것은 훌륭한 승리입니다. 최어르신이 하신 것이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기 전에 습관 2가지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보너스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5분 내 깨우기 루틴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모든 화면을 끄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전부 다 끄시고 조명도 조금 어둡게 하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 1컵을 준비하세요.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그 물컵을 2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감으세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에만 집중하세요. 3분입니다. 그 다음 발온욕을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동시에 하세요. 코로 4박자 들이쉬고 2박자 멈추고 6박자 내쉬고 이걸 발을 담그는 15분 동안 합니다. 발 온욕을 마치고 발을 닦으시면서 발바닥과 발가락을 손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엄지로 꾹꾹 눌러주세요. 2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세요. 누워서 손지압을 5분 하세요. 한 손씩 손가락 끝을 꾹꾹 눌러주시고 손가락 박수를 10번씩 2세트.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눈을 감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총이 15분입니다.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을 위한 3가지 간단 버전도 있습니다. 가장 짧은 버전은 코로 숨쉬기 5분에 손지압 5분. 딱 10분입니다. 중간 버전은 코 호흡에 손온욕을 합쳐서 15분.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서 세숫대야 앞에 앉기 힘드신 분들은 발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놓고 누운 채로 코 호흡과 손지압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체예요. 지금 자기 전에 하시는 습관 중 1가지를 오늘 알려드린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딱 하나만 바꾸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 행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세요. 알람을 지금 설정해 두세요. 잠들기 1시간 전 알람으로요. 딱 오늘 밤 한 번만 해보세요. 두 번째, 내일부터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세숫대야가 번거로우시면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하루 2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4박자 들이쉬고 6박자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 주방에서 들기름을 꺼내세요. 내일 아침 나물이나 반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추가하세요. 뇌세포에 좋은 지방을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5번째, 다음번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세요. 선생님, 제 뇌혈관 건강을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 50대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이 영상 이야기를 해드리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뵙는 어르신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보리고개 시절,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을 지내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일만 하며 오셨습니다. 그 강인한 분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발온욕 하나, 코호흡 하나가 어렵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크는 걸 보고 싶으시죠?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는 그 풍경을 더 오래 보고 싶으시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작은 첫걸음이 오늘 밤 잠들기 전이실 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뇌를 위한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주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한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따뜻하게 발을 담그시고 코로 천천히 숨을 쉬시고 손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뇌가 오늘 밤 편안하게 쉬기를 바랍니다.